2026년 4월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탐색 구조 작전 영수증이 발행됐습니다. 이란 중부 산악지대, 적진 한가운데 떨어진 2명의 조종사. 그들을 구하기 위해 미군은 2조 7천억 원 어치의 첨단 장비를 미련 없이 불태워버렸습니다. 대체 이란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은 현대전의 상식을 파괴한 역대급 구조작전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안녕하세요. 공군 전투조종사 출신 진격의 아재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4월 3일 미공군 제494 전투비행단 소속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 이란 중부 이스파한 인근 상공에서 이란의 방공망을 필 지면에 바짝 붙어 저고도 침투 중이었죠. 하지만 적의 방공 레이더 망을 피하려던 저고도 비행이 화근이 됩니다. 지상에 있던 이란군이 쏜 휴대용 미사일 맨페지라고 하죠. 이 맨페지가 엔진을 직격하죠. 불타는 기체를 뒤로하고 탈출한 두 조종사. 하지만 떨어진 곳은 적군이 장악한 험준한 자그로스 산맥. 전방 조종사는 운 좋게 즉시 구조됐지만 무장관제사 WSO는 행방불명됩니다. WSO가 뭐냐고요? 웨폰 시스템 오피서라고 우리가 무장관제사라고 얘기하는데 2인승 전투기 뒷좌석에서 레이더 조작, 무장 투하, 전자전 수행, 목표물 식별을 전담하는 조종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최강 F-15E가 왜 당했냐고요? 맨페지 때문인데 맨페지는 맨 포터블 에어 디펜스 시스템의 약자로 휴대용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소형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맨페지는 항공기에서 나오는 열, 적외선이죠. 이 열을 추적하는데 이번에 F-15E가 적어도 비행 중이었기 때문에 맨페지 사수의 시야에 뚜렷하게 노출됐을 것으로 봅니다. F-15E가 플레어를 투하하며 회피했는데 격추되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항공기의 플레어와 진짜 항공기 열을 구분하는 알고리즘이 장착된 최신형 맨페지일 것으로 그 유력한 용의자는 미사그-3 또는 러시아제 이글라, SA-18 또는 투포 계열로 추정이 됩니다. 참고로 미사그-3는 사거리 5에서 6km, 고도 3.5km까지 타격이 가능하고 레이저 유도 방식과 적외선 유도 방식을 혼합하여 만든 이 체계로 일반 플레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움직인 것이 미군군의 자존심, PJ라 불리는 파라 레스큐 팀입니다. 이연걸에 가까운 전투력과 낭만 닥터 수준의 의학 지식을 갖춘 이들은 오직 아군을 살리기 위해 지옥으로 들어가는 조종사들에게는 형님들이죠. Because just when it seems like all hope is lost, we show up. 그들의 날개가 바로 HH-60 페이브 호크입니다. 페이브 호크는 미공군의 전투 탐색 구조 전용 헬리콥터로 이번 F-15E 조종사 구조작전에서 실전의 주인공 역할을 한 기체입니다. 단순한 수송 헬기가 아니라 적진 한가운데에서 사선을 넘나드는 아군을 구하기 위해 특수하게 개조된 하늘의 응급실이자 강력한 요새이죠. 공중구비와 전천후 항법 시스템으로 완벽한 어둠이나 폭풍우 속에서도 지형을 읽으며 수십 미터 초조공 비행을 할 수 있는 첨단 레이더와 열영상 장비가 탑재되어 있고 기체 양옆에 분당 수천 발의 탄환을 발사할 수 있는 GAU-2 미니건 아시죠? 이 기관총으로 주변의 적 지상군을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죠. 코앞에 길게 뻗은 저 막대기 보이시죠? 저게 바로 공중구비를 하며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조종사를 구하겠다는 미군의 진영 같습니다. 이번 작전에서도 이 녀석은 공군 특수탐색구조대를 싣고 이란의 험준한 산악지형을 뚫고 들어가 이란군의 총탄 세례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부상당한 조종사를 윈치로 끌어올려 안전하게 품에 안고 날아올랐습니다. 작전 중 일부 기체에 총탄 자국이 남을 정도로 치열한 교전을 견뎌냈죠. 실종 40시간째. 이란군의 포위망이 좁혀오던 그때 암호화된 채널로 짧은 메시지가 묻혀갑니다. God is good.
06, go ahead. 이것이 사실인가 미끼일까? 이란군의 미끼일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지휘부는 얼어붙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980년의 트라우마 때문인데요. 하지만 미군은 철저하죠. 너의 첫 번째 반려동물 이름은? 이러한 집요한 본인 확인 절차 끝에 확신이 선 순간 미군은 2조 원이 넘는 판돈을 걸고 올인을 선언합니다. 본인 확인 절차가 뭐냐고요? 이거 1급 부임이라 얘기는 다 못 드리겠지만 조종사는 조종 윙을 달고 나서 바로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죄수처럼 앞, 옆 사진을 찍고 10가지 이상의 이상한 질문이 담긴 서류를 받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한 너의 첫 번째 반려동물 이름은? 너의 두 번째 여자친구의 성은? 너의 최애 영화 제목은? 뭐 이러한 질문들이 섞여 있죠. 바로 적지에 조난되었을 때 본인임을 확인이 위한 질문들인데요. 이 문제들이 진짜 쓰일 줄은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진짜로 쓰였네요. 4월 5일 새벽 침투를 지원하던 특수작전기 MC-130J 2대가 착륙 지점에 진흙 또는 모래 집안에 발이 묶였다고 합니다. MC-130J 코만도2는 C-130 허큘리스 수송기를 베이스로 미 특수작전사령부가 전세계 어디든 몰래 침투하기 위해 수천억 원을 들여 개조한 기체입니다. 특수부대를 위한 적어도 침투 및 퇴출, 헬리콥터 공중급유, 적진 내 임시 보급기지 운영 등 이번 작전에서 MC-130J는 구조팀과 장비를 싣고 이란 내륙의 야지에 비상 착륙을 했는데 예상보다 부드러운 진흙 상태로 인해 착륙 후에 기체 바퀴가 지면에 박혀버린 듯합니다. MC-130에는 미군의 핵심 기밀인 AN/APQ-187 지형 추적 레이더와 암호화된 위성 통신 장비가 있어서 이란이 이 장비를 온전히 노획한다면 미 특수전기의 레이더 회피와 적어도 침투 능력의 알고리즘이 발각되겠죠. 이때 이란군 수색 및 타격 부대는 코앞까지 다가왔고 대당 1,300억짜리의 기체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현장 지휘관의 단호한 명령에 아군의 생명과 미군의 핵심 기밀이 담긴 장비 중 선택을 해야 했죠. 그들은 주저없이 생명을 택합니다. 장비는 버려도 사람은 버리지 않는다. 수송기와 헬기가 밤하늘을 수놓는 화염 속에 사라지는 순간 구조된 조종사는 전우들의 품 안에서 안도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이 대담한 작전의 이면에는 1980년 독수리 발톱 작전의 처참한 실패가 있었습니다. 독수리 발톱 작전이란 1980년 4월 24일에 있었던 테헤란 미 대사관에 억류된 52명의 미국인 인질 구출 작전이었는데 미군은 이란 내륙 사막에 임시 전방기지를 설정하고 침투를 합니다. 하지만 기상 악화로 8대의 헬기 중에 3대가 기계 고장으로 작전 불능 상태가 되어 최소 6대의 헬기가 필요했는데 5대만 남게 되니 현장 지휘관은 작전 취소를 결정했는데 철수 과정에서 급하게 이륙하던 헬기가 연료 보급 중이던 C-130과 충돌해서 미군 8명이 사망을 했고 현장에서 시신, 극비문서 남은 헬기 5대를 버려둔 채 서둘러 탈출을 해야 됐죠. 육해공군이 따로 작전을 하다 일으킨 사고를 본 미 의회에서 더 이상 군종 간의 자존심 싸움 때문에 장병들을 죽게 할 수 없다. 이 참사를 지켜본 베리 골드워터 상원의원과 빌 니콜스 하원의원이 주도하여 만든 미국 군사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개혁법 미 의회는 골드워터 니콜스 법안을 발의해서 지금의 특수전사령부가 창설되게 되죠. 육해공 해병대 모든 특수부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관리 조직이 탄생한 것이죠. 골드워터 니콜스 법안이 뭐냐고요? 핵심 내용은 합동성 강화에 있습니다. 각군의 이기주의를 챙기지 못하도록 합참의장의 권한이 강화되고 지역별, 기능별 통합사령부로 육해공군을 한 지휘관 아래 묶었으며 다른 군종과 함께 근무한 통합보직 경험이 없으면 장군으로 진급도 못하게 대못을 박은 법안이죠. 이번 구조작전은 육군 헬기, 해군의 특수부대, C이죠. 그리고 공군 구조대, PJ가 하나의 지휘체계 아래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작전을 성공한 것이 됩니다. 조종사 2명 전원 무사 귀환. 비록 2.7조 원이라는 값비싼 청구서는 받았지만 미국은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당신을 구하러 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군을 전세계 최강이라고 부르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아재고고 진격의 아재입니다.